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요, 어떻게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거래를 이제 회계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거래의 이제 기록, 분계를 하는 기준이 뭐였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거래들을 어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로,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어느 위치에 이제 분계를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것이 분계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1월 1일자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현금 10,000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재무상태표 중, 자산 중, 당좌 자산이 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는 왼쪽인 차변이고, 그럼 차변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재무상태표 중, 내 돈인 자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 이라고 대변에 10,000원이 증가한 것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치킨 그 튀기는 기계를 샀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3일 날 현금 5,000원을 들여서 치킨 기계를 5,000원짜리를 샀습니다. 지금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인데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갔죠. 그럼 이제 대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또 다른 자산, 유형 자산인 기계가 취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변에 기재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매 건별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기록을 하는 것이 분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 중에서 이 계정 과목별로요, 그 금액들을 다 합산하는 겁니다. 이 두 건의 거래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과 대변을 뒀었을 때 차변에 1월 1일에 10,000원이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 날 현금 5,000원이 사라졌었죠.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1월 3일 현금 5,000원. 이 거래가 1년 동안의 전부라고 하게 되면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다 옮기는 것이 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 계정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죠? 10,000원에서 5,000원 빼고 나면 차변에 5,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잔액을 남겨놓는 것이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수정 분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뭐 기계정치를 취득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얘가 이제 지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저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자산이나 부채 파트에서 봤었을 때도 선급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수 수익 이런 계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거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서비스는 제공을 받았지만 아직 돈이 안 나간 이제 자산 아니면 의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역시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산표 앞에 보면 수정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전기를 하면서도 뭐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정별로 다 모아가지고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는 의미이고요. 사실 단계별로 차변과 대변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다 하게 되면은 이 장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 상태표에 남아있는 계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아니면 부채에 해당하는 것들, 아니면 자본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매년 쌓여가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영상이고 그 해 동안 발생하는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만 쓰이고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홍길동 씨한테 이제 인건비를 1,00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0원에서부터 이제 매달 홍길동 씨한테 인건비를 줘야지 작년에 1,000만 원까지 합해서 올해 직원급여가 뭐 2,000만 원 나갔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됐을 때는 3,0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리셋을 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1월 31일자에 직원급여라는 것을 1,000원 줬다고 할게요. 그리고 현금 1,000원. 그리고 뭐 2월 1일자에 이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 5,000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현금 5,000원.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발생했다고 치면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그 계정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출, 직원급여.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직원급여. 지금 보시면 1월 31일자로 1,000원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도 2월 1일 매출이 5,000원 발생했었죠. 그럼 이대로 잔액이 남게 두시면 안 됩니다. 남게 두시면 안 되고 이 계정 과목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변에 1,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 1,000원을 기재하면 어딘가 차변에 또 1,000원이라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계정 과목을 집합 손익에서 이제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급여에 해당하는 1,000원이 집합 손익의 차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없어지려면 여기 차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0이 나오게 되고 이 금액은 어딘가에 대변 집합손익에 5,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5,000원에 직원급여 1,000원으로 결국에 실제로 번 이익은 4,000원이 되는 거죠. 이 이익 4,000원을 저희가 이 집합손익에서 알아내고 이 계정 과목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익 확정을 짓고 이익 잉여금까지도 확정을 지어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은 이 잔액을 각각의 계정 과목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본 중에서도 이제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완성을 시켜서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월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2월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년이 되면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 각 계정 과목에 기초에 얼마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산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익 계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재무상태표상의 금액들만 기초 금액으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